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수 위원님 모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장이 뭐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장이 열리고 천당과 지옥 업앤다운이 그러니까요. 엄청나는데 그 중에서도 변동폭이 큰 게 또 2차 전지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오릅니다.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주들은 네.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 뭐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엔 좀 하락을 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 연초부터 잘 쫓아오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졌는데 네. ESS 마진 악화가 핵심 원인이었다라고 봅니다. 요 그래프 봐주시면 연초부터 시장을 잘 쫓아왔었고 일부 구간은 시장을 크게 이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섹터가 올해는 정말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처음으로 시장과 반대로 가기 시작한 게 5월 초였습니다. 시장이 가고 배터리는 완전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때 표면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해빙 무드로 가면 네. 저희 섹터의 기초 성장 논리는 미중 패권 전쟁에 있는데 화해 무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면적으로는 이유로 언급이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1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수익성 악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안 그래도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ESS 성장을 해도 마진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가이던스가 좀 미스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좀 크게 하락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아, 저 그래프를 착 보니까 연초부터 잘 따라왔는데 네. 잠깐 한 달이 아쉽네요. 네. 네, 그렇죠. 그 한 달 동안 지수가 앞다리가 바뀌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아. 네,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ESS 수주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잖아요. 네네.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수주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도 상승폭이 컸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지어서 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락의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던 것이 ESS 수익성 악화 때문이었는데 수익성 악화된 원인은 수요 둔화나 혹은 뭐 크리티컬한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었고요. 후공정인 팩공정의 생산 속도가 쫓아오질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ESS가 워낙 수요가 강하니까 빠르게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후공정 팩공정이 빠르게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하고는 좀 달라요. 반도체는 이 후공정 패키징이 최첨단 공정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후공정 이슈는 뭐 본질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깔려 있는 가운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수주건이 나왔는데 네. 이게 매출 규모를 환산해 보면 연평균으로 환산해 봤을 때 전사 매출 대비 한 7% 정도? ESS 안에서 7%고 전사 매출 대비해서 한 4%밖에 안 됩니다. 많지는 네. 않아요. 근데 이제 크게 반응한 이유는 최종 고객사가 오라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요 수주가 유틸리티 업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망 업체들에게 주로 나가는 게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전력망이 지금 미국 가용 전력을 보면 전체 100 중에 아직 40% 수준밖에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ESS 설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인데 지금 나오는 수주건, 지난주에 나왔던 수주건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이제 직접 자체 발전을 하면서 ESS와 에너지 업체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계약 구조가 바뀌고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이 되고 그동안 고객이 아니었던 고객군이 새로 고객군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이거는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팩터를 자극하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2차 전지의 상승 동의는 여전히 ESS입니까? 명확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네. 뭐 전기차가 다시 한번 동의는 아니더라도 네네.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데이터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대감은 있으나 미국 전기차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9월 30일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됐고 네. 그러고 월 평균 판매량이 40%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월간으로 10만 대 팔리다가 6만 대로 줄었습니다. 그러고 유가 상승하고 좀 반등을 기대했었고 실제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지난달 데이터가 여전히 6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폐지된 직후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에서 전기차 비중이 지금 한 75%고 네. 그중에서 절반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은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확실히 미국은
자동차 오너들의 연간 주행거리 자체도 길고 그리고 유가가 원래 워낙 쌌었기 때문에 올라도 이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유가 오른 것 때문에 전기차 수요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 유럽에서는 확실히 그렇죠. 유럽은 원래 20%씩 성장을 하다가 네. 지금 한 40% 성장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 출하는 여전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 75%를 차지하는 전기차 쪽은 여전히 실적이 회복되는 시그널은 안 보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매번 말씀드린 대로 이전과 달리 그걸 다 프라이싱하고 있다. 실적 추정치는 이미 전년 대비해서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상당히 빠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서 유가 상승에 따른 회복을 아직은 프라이싱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추정치를 더 내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편다솜 아나운서는 전기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운전을 아직 아직 잘 하시면? 하진 못하는데 아, 네. 전기차는 제가 타봤을 때는 음. 뭔가 더 이렇게 우웅 나가는 느낌? 아, 그래요? 느낌도 좋다는 거죠? 네. 아니 왜 이렇게 여쭤냐면 사실 국제유가가 아니고 전기차는 보조금이 삭감돼서 없어져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보조금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전기차는 과거에 이러한 기록들을 경신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고민인데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짧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기차만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밸류가 확인이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기차가 조금 더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마다 느껴지는 불편한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추가적인 밸류가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잘 아시는 SDV와 자율주행이 있다라고 봅니다. SDV와 자율주행은 뭐 이제 이미 다들 익숙하신 개념이지만 움직이는 컴퓨터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을 보여줍니다. 그 자율주행 레벨 1 대비 지금 2.5, 3만 대도 전력 소모량이 한 1000배 증가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납축 전지로는 대응이 안 되죠. 전기차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우리가 자율주행과 SDV 기능을 향유하기 위해서 네. 추가적인 윌링리스 투 페이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적인 성장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전까지는 아직은 자율주행 개화하지 않았고 SDV도 아직은 갈 길이 멀죠. 그 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에 기대야 되고 북미 시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심지어 북미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이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때도 연평균 10%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원래 유가가 비싸고 사람들이 이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나오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배터리의 문제인 거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는데 미국은 그게 없기 때문에 보조금 없으면 상당히 어렵고 알아서 성장할 수 있는 SDV와 자율주행 논리가 힘을 얻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 매출을 볼 때 2028년까지 LG 엔솔 전기차 배터리 매출 성장 없다라고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아하. 그게 풀 자율주행이 되면 내연기관에서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겠구나. 네, 그렇죠. 나 몰랐네요, 그거. 네, 근데 이제 6월 전략을 세워봐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도 많이 변동성이 크고 반도체를 위주로 조금 흘러가는 시장 분위기도 있고 한데 2차 전지는 6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ESS 수익성의 일시적인 악화와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겹치면서 네. 하락을 해줬던 게 6월 전략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보면 LG 엔솔이 오늘은 좀 올라서 이제 100조가 넘었는데 얼마 전에 90조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업사이드가 한 50% 가까이 나오는데 네. 배터리 섹터는 돌이켜 보면 항상 비쌌지만 지금도 비쌉니다. 12개월 포워드는 여전히 비싸요. 근데 이제 타겟 밸류는 2028년이거든요. 2028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 업사이드 30% 이상 나오면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대였고 여전히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6월 2일이죠. 6월 네. 2일 현 시점에서 보면 LG 엔솔 SDI는 상당히 편해진 가격이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상으로도 네. 지금 연초부터 잘 쫓아오다가 미중 정상회담과 ESS 수익성 악화 이슈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훨씬 더 편해져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이슈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배터리는 의제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어서 연초부터 말씀드려왔었던 셀메이커 위주의 매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메이커 중에서 그럼 김현수 연구원의 탑픽 네. 지금 가장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달 전보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실상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좀 편해진 자리니까 그러면 업사이드를 보고
미중 정상회담이 트리거였다면 9월 달에 또 워싱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 업사이드 좀 시계를 좀 짧게 하죠. 가장 많이 남은 건 뭡니까? 그 배터리 섹터 안에서 주인공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양극재 기업들도 많고 이런 쪽보다 셀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셀에 집중하자라는 것에 조금 더 저는 방점을 찍고 싶고요. 네. 다만 셀 안에서는 정말 무차별합니다. 지금 엔솔과 SDI는 둘 다 미국에서 ESS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AMPC도 수출을 합니다. 관련된 수주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좋고 마침 오늘 이거 이제 찍는 날짜가 6월 2일인데 네. 어제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ESS 기업이 하루 동안에 40% 올랐거든요. 40%? 네, 40%가 올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오르나요? 네, 있죠. 플루언스 에너지가 오른 이유는 ESS 관련돼서 고객군이 데이터 센터 사업자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논리가 우리 셀메이커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루 40%를 100조짜리에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루언스 에너지는 사실 미국에서는 완전한 스몰캡입니다. 근데 이제 ESS 대장주라고 볼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고 한국 셀메이커들도 그 논리, 그동안의 고객군이 아니었던 하이퍼스케일러와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우리의 고객군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논리는 우리 셀메이커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향후 3개월을 봤을 때 업사이드 30% 있느냐. 저희가 기관 투자자분들을 뵐 때도 그렇고 그 지점 분들을 뵐 때도 그렇고 사자라고 할 때 기준점은 3개월 30%입니다. 그게 올해 나오면 10%. 네, 그렇죠. 3개월 30% 나오면 저는 사자라는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 나오면 사자라는 생각인데 그 기준에 셀메이커들은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솔, SDI 둘 다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아, LG 엔솔이군요. 네. 순서를 SDI, LG 엔솔이 아니었잖아요. 시가총 SDI. 시가총액 순입니다. 그러니까요. LG, 엔솔, SDI 둘 다 둘 좋습니다. 중에 무차별한 건가요? 아니 나는 말씀드린 대로 LG 네, 엔솔. 소재보다 셀이 좋다. 네. 그러면 지금 SDI는 오늘 SDI는 좀 부진하고. 네. 엔솔은 엔솔이 잘 가고 있네요. 오늘 장에 비해서는 좀 괜찮고. 그 플루언스 에너지가 그동안은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받아왔었고요. 그 한국 배터리 셀메이커들과 컨택하고 있는 것은 뭐 공공이라는 사실입니다. LG 엔솔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대도 할 수가 있고 뭐 사실 플루언스 에너지 말고도 이제 테슬라나 다른 고객사들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관련된 수혜는 셀메이커들이 많이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어쨌든 오늘 특히 이란발 우려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니까 만약에 종전돼서 유가 빠지면 우리 2차 전지는 어떤 요인입니까? 일단 그 아까 요 그래프 잠깐 다시 봐주시면 네. 그 3월 중순 이후에 3월 하순 들어서면서 섹터가 완전히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리고 이때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커질 때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면서 그때 배터리 섹터가 크게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논리 때문에 유가 계속 올라가면 전기차 좋아질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ESS 수요도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쉽게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 건너도 되니까 관련된 수혜가 있을 거다. 이 논리로 올랐었단 말이에요. 이 네.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직관적으로는 저희가 전쟁으로 인해서 나름 수혜를 받았던 전쟁 섹터입니다. 수혜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전으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실제 전쟁 직후 한 달 반 정도 저희가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라도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 조합 설치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뭐 전기차 수요 개선을 가지고 저희가 올랐던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메이커에게는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현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어떡해요? 시죠? 왜요? 네, 다시 네, 오늘 전반적으로 널뛰기가 좀 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월미도 뭐 팡팡 얘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기대감 좋죠.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기업이고요.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가시화되는가. 더구나 2분기 실적은 7월입니다. 1분기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은 하루 쉬죠. 네. 네,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